4대강 사업의 하나로 실시된 농경지 리모델링이 농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가 우리 농수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쌀 시장도 내후년 완전 개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근무 평정을 높여주겠다며 교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교장이 해임됐습니다. 돈을 건넨 교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의 개혁을 촉구하는 야간 집회가 열렸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의 대학생들은 종북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대강 사업인 농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2년째 농사를 망친 농민들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사업을 시행한 농어촌공사가 논에 부은 영산강 준설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지난해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기관이 대책까지도 권고했는데 농어촌공사는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벼가 빼곡히 자라고 있어야 할 나주 옥정지구 들녘이 휑합니다. 새 흙을 넣어 땅심을 키우겠다며 농어촌공사가 실시한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한 결과입니다. 수확을 곧 앞두고 있는 논입니다. 하지만 흙이 산성으로 변하면서 제대로 자라난 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소금기 높고 산성도가 높은 영산강 준솔토가 논에 들어가면서 농민들은 2년째 농사를 망쳤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한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5월 이미 논에 들어가는 준솔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확인됐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국립농업과학원에 의뢰한 토양 조사 결과 산성도와 나트륨 함유량이 높아 농사에 부적절한 토양임이 드러났고 과학원은 문제 있는 준솔토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민들이 이 자료를 요구하고 권익위까지도 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농어촌공사는 자료 공개를 거부하다 오늘에서야 밝혔습니다. 지금의 피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농어촌공사의 부실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 않았어야 할 공사임이 드러난 농지 리모델링 사업.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농업과학원의 공고대로 왜 대처하지 않았냐고 묻자 자신들은 공사에만 책임이 있을 뿐이라며 부작용에 대해서는 나주시의 대처를 요청했다는 입장입니다. 토목공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농업 재배는 저희가 전혀 상식도 없고요. 농업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도 없고 전문 기관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자신들이 한 공사도 아닌데 농어촌공사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중간에 토양을 봐달라, 중간에 어떤 과정에 참여가 돼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이 한다든지 그건 모르는데 단지 사업이 다 완료되는 시점에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농지 리모델링 사업.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들 때문에 농민들의 답답함과 억울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집중 취재는 농산물, 수산물 시장 개방을 앞둔 우리 지역 농어촌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쌀 시장 완전 개방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중 FTA 1단계 협상 타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먼저 조현성 기자입니다. 이달 초 전해져 온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1단계 협상 타결 소식. 11월부터는 2차 협상이 재개될 한중 FTA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수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어렵거든요. 지금 어려운 상태라 그 점은 좀 그럽니다. 여기에 정부는 내후년인 2015년 쌀 시장의 전면 개방까지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41만 톤에 이르는 쌀 의무 수입 물량을 더 늘리는 대신 수입쌀에 고율의 관세를 물려 전면 개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낫다는 판단에 섭니다. 국제 가격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당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수입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농업계는 정부가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협상이라고 하는 도화개발 아젠다가 아직까지 타결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떤 새로운 추가적인 조치 없이 지금 상태 그대로 이제 머물러 있어도 된다.
주로 축산물과 과일류 위주의 피해를 불러온 유럽연합, 미국과의 FTA와 달리 국내 농업 전체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한중 FTA, 그리고 우리 농업의 보루로 여겨지는 쌀 시장의 완전 개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마련되겠지만 농민들의 불신과 우려는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네, 다음은 수산업입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도 되지 않는 값싼 중국 수산물들이 물밀듯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양현승 기자입니다. 최근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수산물 생산량이 한국보다 16배 많은 중국. 국내에서 소비되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산물이 중국산이어서 칠레, 미국, 유럽연합 등 기존 FTA와 달리 전남 수산업 기반을 흔들 대형 악재입니다. 중국은 국내 수산업과 생산 체계가 유사하지만 거대한 규모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중 간 어장까지 인접해 있어 활어 시장까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한적인 수출 품목과 달리 전방위적으로 중국산 수산물과 가공품이 수입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추정되는 국내 수산물 감소액은 최대 1조 1,300억 원대. 전남의 수산업 비중을 따진다면 FTA 체결 10년 뒤에는 연간 4천억 원 안팎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수 축산물 산업이 전력 산업이고 미래 산업입니다. 중국과 FTA 체결로 말미암아서 전남은 경제적인 치명타를 입게 될 겁니다. 수차례 정부의 대응책을 건의하는 한편 대규모 수출 양식단지 확대와 전략 품목 육성에 나서는 등 전라남도도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 정부가 농산물과 함께 수산물 상당수를 초민감 품목으로 보호하려 하지만 중국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어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오는 11월 FTA 2단계 협상에 본격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 MBC는 이번 주 일요일 아침 방송되는 토론 플러스에서 쌀 시장 관세화에 대한 정책기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대응 방안을 토론합니다. 이번 주 토론회는 국회 농림식품수산위원인 황주홍 의원과 농업정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출연해 1년 앞으로 다가온 쌀 시장 관세화의 구체적인 손익을 따져봅니다. 또 쌀 시장을 둘러싼 향후 자유무역 질서를 전망하고 농민과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2014년도 수시 1차 모집에서 호남대는 평균 3.7대 1, 남부대는 6.04대 1, 광주여대는 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호남대의 경우 항공서비스학과가 20명 모집에 192명이 지원해 9.6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응급구조학과가 8대 1의 경쟁률로 뒤를 이었습니다. 남부대학은 유아교육과가 11.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근무평정 상향을 해주겠다며 교사로부터 돈을 받은 광주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해임하고 돈을 건넨 교사 B씨를 감봉 처분했습니다. 시교육청 조사 결과 교장 A씨는 교사 B씨에게 주요 보직 임명과 유리한 근무 평정을 약속한 뒤 명절과 생일 등의 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장 A씨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장 바쁘고 힘든 일을 하는 이들을 꼽으라면 아마도 선물 배송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물량이 많아 끼니조차 거르며 일해야 하는 이들의 전쟁 같은 하루를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23년째인 우편 집배원 박수봉 씨. 요즘 오토바이를 끌고 아침 6시부터 자정까지 배달을 하느라 끼니를 거르기 일쑤입니다. 택배 하나 왔고요. 받는 사람이 없어 제때 물품을 전달하지 못할 때면 피곤함은 2배가 됩니다. 집에 사람들이 안 계셔가지고 연락이 안 되고 또 다시 가지고 내려와야 될 때 그때가 좀 문제고,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특별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햇빛에 놔둘 수가 없어서 좀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지역별로 택배 물품을 보내는 우편 집중국의 분류 작업이 힘들 만큼 물량이 늘면서 우체국 주차장들은
임시 창구가 됐습니다. 이 우체국에만 하루 10,000개의 물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평소보다는 서너 배, 지난해 추석보다도 20% 이상 늘어난 물량입니다. 150명의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나서고 일반 화물차까지 빌렸지만 배달 일은 끝이 없습니다. 사정은 일반 택배업체도 마찬가지로 긴 연휴 탓에 오히려 물량이 더욱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연휴도 길고요. 연휴가 길다 보니까 사람도 여행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선물로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것도. 특히 우체국의 경우 각종 요금 고지서 등 일반 우편물이 늘어나는 기간까지 겹쳐 배달 직원들은 추석 대목,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관련해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시각 현재 금남로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광주 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 헌정유린 규탄 민주주의 수호 광주시국회의는 오늘 저녁 금남로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야간 문화제에 앞서 참가자들은 국정원 대선 개입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금남로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의 전국 대학 총학생회 모임 소속 학생 400명은 오늘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북 세력이 민주주의를 더럽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통합진보당 해체와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정보 활동의 필요성과 특수성을 인정한다며 개혁을 통해 국정원은 중립적 기관으로 거듭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 추석 준비와 가을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께 김난희 기상캐스터가 날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붉은색의 탐스러운 맨드라미, 태양의 꽃 해바라기. 천일홍은 오래도록 보랏빛의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꽃시장에도 가을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꽃은 가을 향기를 가득히 담은 소국입니다. 지금이 자연계한 아니고 이제 농사 지신 분들이 하우스에서 나오는 건데요. 가장 이제 그 색상도 잘 나올 때고요. 품질도 이파리나 이런 줄기 상태가 품질이 가장 좋을 때고. 자줏빛의 이사시, 주황빛 이즈마. 소국 하나하나에 작은 가을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꽃시장에 나온 소국의 품종은 약 30여 종. 가을이 깊어질수록 더 다양한 소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시 가을은 국화의 계절이죠. 이번 추석 성묘길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국화를 들고 가는 건 어떨까요? 다만 이번 주말 이른 성묘를 계획하셨다면 내일보다는 일요일에 가는 게 좋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의 양은 30에서 60mm 정도로 야외 활동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 무렵에 그치겠고 일요일부터 추석까지 일교차가 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난희입니다. 방한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직업훈련 기회를 늘리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방한남 장관은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폐막식에 참가해 장애인 체육대회를 통해 누구나 자신 있게 맡은 일을 통해서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방 장관은 장애인이 수동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무 개발을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금 협상안이 가결됐습니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73.8%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기아차 노사는 지난 7월 협상을 시작한 지 2달여 만에 최종 타결을 이끌어내게 됐습니다. 노사는 오는 16일 광명 소아리 공장에서 2013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구 의회 이준열 의원이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역사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친일 독재 찬양 1세계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 취소 및 채택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